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그런 아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의균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는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든든한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여론 형성에 노력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 계속 노력하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중요 소식을 메인 뉴스에서 보내드렸던 것에서 오늘 거의 유일하게 탈피를 해서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이 무기를 탑재한다면 우리는 북한은 물론 이 중국에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무기가 개발이 되었고,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써 우크라이나군의 주장대로라면 45만 명의 러시아군은 사상자를 이제 돌파를 했죠. 45만 80명이 되었으니까요. 전차는 22대 격파, 장갑차 47대 격파, 차량 67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18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37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83회의 교전을 했는데 교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민간인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슬로반스크가 어디 있냐면은 이줌 기억하시죠? 개전 초기 첫 해 22년도에 바로 그냥 러시아에게 빼앗겼다가 이것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희생을 하고, 또 그러다가 탈환할 때는 순식간에 그냥 밀어붙여서 탈환했던 바로 그 이지움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가 슬로반스크인데, 여기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주민들, 일반인들이 다수 사상했다라고 밝혔고,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 드론으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이든이 러시아 정유소 공격 중단을 요구하냐라는 건, 지금 미국의 민심은,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도, 민심은 결국 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러시아 정유소를 계속 타격하고 하면은 러시아도 산유국이고 엄청난 산유국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저께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자기네들 지금 정유시설이 계속 공격받으니까 카자흐스탄에 10만 톤의 이 정유를 좀 준비해서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정유소 공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의 유가에도 영향이 온다. 그러면 결국 바이든의 득표에 영향이 온다. 라는 것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 중단해라 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부리스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거액의 급료를 받던 바로 그 회사죠. 이 부리스마 홀딩스가 모스크바 테러했던 범인들에게 송금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 말은 즉, 이 부리스마 홀딩스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번 모스크바 테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뒤에 있는 거 맞고 사주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료들을 강등시키고 그들을 또는 그들의 자녀들을 최전선에 차출하는 조치를 했는데, 키이우 지역에 있는 병무청이라고 합니다. 그 병무청 고위 관료들, 여기는 군인도 있고 그냥 일반 그 군무원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돈을 받고 빼주는 등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인도 있으면 군인도 강등시키고, 민간인이 공무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이런 거에서 확 강등시켜버리고, 그리고 군인 같으면 최전선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고요. 영국 외무장관,
지금 외무장관이지만 얼마 전에는 또 총리도 했었죠. 캐머런 전 총리, 현재 외무장관. 총리를 했다 보니까 장관치고는 굉장히 이 발언권이 좀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이 영국 캐머런 외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영국에서도 보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니까 우크라이나 너무 배제하려고 하지 마라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보리소글랩스크라고 하는 지역의 러시아 항공우주훈련센터를 공개했는데 이 보로네시주 그러니까 하르키우가 있죠. 그런데 하르키우 동쪽에 벨고로드가 있죠. 그 벨고로드에서 한 칸 더 들어가면 보로네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리소글랩스크라고 하는 항공우주훈련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센터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전과가 나왔고요.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차 파괴 전과는 요즘 65%는 FPV 소형 드론을 가지고 전차 파괴를 하는데 과거에는 포격, 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로 대부분 했죠. 그런데 지금은 65%가 소형 드론으로 하고 있는 전과다라고 해서 정말 이 드론이 완전히 전장을 지배하는 그런 무기체계가 됐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아조프 여단은 러시아 최신의 T-72B3M 전차를 온전한 상태로 노획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T-72B3 거기다가 M자가 붙어서 가장 현대화된 T-72B3 전차죠. 작년 연말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걸 뭐 거의 완전히 그냥 새 거로 이렇게 노획을 했고 이걸 제가 뜯어보니까 중국제 드론 제머 장치, 중국제 통신 장비 등등 해서 이 중국제 장비가 전자장비 계통에는 거의 대부분 중국제더라. 그래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그냥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이 군사 무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전차 노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베르디치를 점령한 듯하다. 추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가 공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우디우카가 있죠. 아우디우카의 북서쪽에 베르디치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 베르디치 남쪽으로 강이 있고 그 강 서쪽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 방어 참호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디치를 점령을 하면 이 강을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냥 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그 참호 방어선을 뒤에서 옆에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위험한 곳을 우크라이나가 뺏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가 차시브야르 쪽으로 차츰차츰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치슈카 쪽에서는 남쪽이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세게 해서 막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군은 전투기로 폭격하고 있는 모습까지 도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 봤고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가자지구 그 지도를 크게 띄웠었는데 이번에는 서한지구의 상황이 워낙 많아서 같이 했습니다. 가자지구에도 여전히 전역에 폭격, 전투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자 서한지구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전투도 벌어지고 있고 체포도 하고 있고 수색하고 있고 하는데 왜냐? 어제 라마단 이제 끝나면 이제 내일 되면 끝나죠. 라마단 끝나면 이란의 추종 세력 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거 공격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한지구에 많은 무기와 병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서한지구에 대한 이 군사작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상전 추가 전사자는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6에서 8주 휴전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를 성토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유니비전 TV라는 데 출연해서 직접 사회자하고 그렇게 대담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 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직접 TV에 출연해서 그래 놓고 또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금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각 구성원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질, 전원 석방 없이 휴전 불가하다. 6에서 8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금 휴전 좀 해라 라고 해서 휴전하면 하마스들이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만 벌어질 뿐이죠. 그럼 6에서 8주 휴전하려면 인질을 얼마만큼 돌려주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해서 이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영국 외무장관은 정치적 압박이 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하마스는 소년병 동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자지구, 서한지구 일대에서 적대 행위에 투입 중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자체 검열해서 가로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리들이 보이죠?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시가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군하고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이 죽었다라고 나오는 게 하마스가 무장을 시켜서 전투원으로 내보내니까 전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무작정 그냥 청소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경찰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테러하는 이런 또 일도 시키기도 하고, 여기 이 동영상 보면 완전히 그냥 전투원으로서 시가전 훈련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이런 하마스다라는 거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작전에서 제노사이드, 즉 민간인 학살한다고 그런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혁명수비대 이란이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저항의 축 임무는 팔레스타인 보호다. 그래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바벨만렙 해협이 후티에 의해서 거의 뭐 통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호르무즈까지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석유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했고, 이란은 핵 보유는 하메네이, 즉 정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의 판단에 따랐다. 하메네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핵 보유 당장 가능하다.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또 협박을 했고, 이란 중앙방공본부는 전국에 최고 방공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라마단 끝나죠? 끝나면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양 사방에서 쇄도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배후는 이란이죠. 또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려서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반격을 하겠죠. 반격을 하면 이란이 와서 공습을 하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방공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해 놨다. 완전히 방공부대 세팅 다 하고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상황 봤고요. 오늘은 따로 중요한 무기가 개발돼서 야, 이거 대한민국이 좀 도입하면 정말 끝내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무기인데 보겠습니다. 미국이 실전에 배치되면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에 탑재되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메이크5를 공개했습니다. 당장 실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진척되는데 우리 공군 F-35에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코스파이어가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메이크5를 현지 시각 4월 10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각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Sea-Air Space 2024 행사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공개된 메이크5는 다목적, 저비용, 고성능 세 가지 키워드로 개발된 미사일로 로키드 마틴과 코스파이어 두 개 회사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미사일 및 화력 통제 사업부 릭 로이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임무, 높은 성능을 갖춘 무기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생존성이 높아 많은 적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 획득 사업과 별개로 지난 2017년 업체 자체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이 추진된 메이크5는 현재까지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대부분이 너무 대형이어서
F-35 전투기의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F-35A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크기와 중량은 아음속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JSM과 유사한 규격으로 제작되는데요. 크기를 크게 줄인 덕분에 F-35A와 F-35C의 내부 무장창에 암람 공대공 미사일 2발과 함께 탑재가 가능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메이크 미사일이 복합 유도 방식과 고성능 대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고 비행 속도가 마하 5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사거리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지들은 300에서 3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미사일이 F-35 전투기와 즉시 통합될 수 있고 지금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당장이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진척됐다는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이 소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투기는 물론 수상함과 잠수함, 지상발사 플랫폼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소형 선박에 탑재되는 사거리 300에서 35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공군과 해군, 미국과 협력해 이 신형 미사일 도입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F-35. 우리 공군이 40대 도입했고 앞으로 20대 더 도입할 전투기가 F-35 스텔스 전투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들 들어가고 뭐 공대지 유도폭탄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여기서 대한미사일 장착을 하죠. JSM. 그래서 이 JSM은 최강의 대한미사일을 할 수 있는 LRASM보다는 덩치가 작고 왜냐 여기에 지금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JSM의 길이가 3.98m.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메이코라는 이 미사일을 또 내부 무장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정도 크기다라는 건데요. 이걸 뭐 콩글리시로 읽으면 마코라고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메이코라고 하겠습니다. 극초음속이니까 극초음속이라고 하면은 마하 5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극초음속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최저 마하 5 이상, 아니면 마하 6에서 7. 거기다가 이제 비행하는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미사일인데, 스텔스 전투기가 갑자기 내부 무장창을 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날린다. 와,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300에서 350km 날아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려면은 뭐 한 3분 20초 정도면 그냥 뭐 타겟에 도달합니다. 여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F-35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에 2발 그리고 비스트 모드를 했을 때 외부에도 각 날개당 2발씩 해서 4발 해서 내부에 2발, 외부에 4발 해서 최대 6발 장착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장착은 안 하겠죠. 전투기가 뭐 한 대밖에 없다면 이러겠지만 그래서 2발씩 이렇게 내부에 장착하고 스텔스 상황에서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서 쏜다라는 건데 미국은 이걸 저렴하게 만들어라 했다고 하니까 JSM보다 더 쌀 것이다. JSM 한 발 가격이 한 350만 달러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싸게 만든다. 대함 타격도 하고 대지상 타격도 하고 대지상 타격은 더 쉽고 대함은 움직이는 걸 쏘니까 더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다 해낸다 이 말이고 이것을 수상함에 장착해서 또 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상함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쏠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함에서도 잠대지, 잠대함 용도로도 쏠 수 있고 지대함, 지대지로도 쏠 수 있고 아주 다양도로 쏠 수 있는데 제일 매력적인 것은 F-35에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F-35에 뭐 새 중간 수역 정도에 가서 이렇게 내부 무장창 탁 열고 탁 쏴버리면 칭다오까지 바로 그냥 극초음속 상태로 날아가 버려요. 중국의 항모전단 바로 그냥 칭다오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하고 적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칭다오에서 나오는 순간 그냥 경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메이코 이 미사일 정도는 보험 차원에서라도 몇 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뭐 몇 발이라고 하면 정말 몇 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발 정도는 있으면 이 주변국 특히 중국에 주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 되겠죠.
억제력이 되겠죠. 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무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